우선 미국은 이틀 연속의 급등 마감이고요. 진짜 한 주 동안에만 한 15%가 올랐어요. 그것도 지수가. 개별 종목은 막 어마어마하게 진짜 대문자 V자 반등 막 속출을 했어. 이러다 보니까 이번 상승세를 월가에서는 몬스터 랠리라고 부르더라고요. 여기는 이러고 있는데 우리는 그놈의 금투세 해가지고 주말 내내 또 시끄러웠죠.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게 부의 재분배를 가장 현실적으로 실천하는 로빈후드 법안이라고 하니까 또 국민의힘에서는 로빈후드가 아니라 골빈후드라고. 아 진짜 말로 먹고 사는 정치인들이 드립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나? 나 같으면은 우리 부모님 세대가 노후 대비용으로 갖고 있던 주식에까지 그렇게 노년층까지 세금으로 후드접해냐고 늙을 노자에 비날 빈자 써서 로빈 후드접해는 법안 로빈 후드 저 같으면 이렇게 이야기하겠어요. 골빈 후드는 뭐야 또. 아무튼 이번 미국 중간선거에서 가장 최신 소식을 보니까 스윙 스테이트 우리말로 격전지 여기 이제 네바다주 상원 의원 후보가 본투표에서는 공화당이 우세를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개봉된 우편 투표에서 민주당이 기세를 장악하면서 이번에 정말 미국 민주당이 기적적으로 상원 과반을 사수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제 50대 49인데 캐멀라 해리스 그 부통령도 이제 상원 의원 그 투표 자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까지 합치면 이제 민주당이 다시 상원 과반 지킨 거예요. 현재 G20 정상회담 그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데 거기 가 있는 바이든이 지금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른다고 우리 그 윤석열 대통령 내외하고 갈라 디너 그 만찬 자리에서 찍힌 사진도 보니까 아니 좋아서 죽어 그냥 아주 입이 그냥 귀에 걸렸더라고 바이든이. 솔직히 이번에 만약에 중간선거 패배하고 다음에 트럼프가 돌아왔다. 바이든 무조건 사법 처리 받고 그 아들 만신창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바로 이번 중간선거 민주당 수성 수혜주를 찍어보면은 당연히 2차 전지, 풍력, 태양광 이런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조금 민감한 사안이긴 한데요. 미국에서 이미 이게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번 선거까지 민주당에다가 돛을 달아준 테마가 바로 대마 그리고 낙태 관련주 이 정도가 이번 미국 중간선거에서 사실상 민주당 승리 익스포저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럼 피해주는 뭐냐? 여기 또 우리 현대차, 기아 이런 걱정으로 연결이 되는데 지금 바이든하고 민주당이 이번 중간선거는 물론이고요. 다음 대선 캠페인용으로까지 정말 명운을 걸고 추진하는 IRA, 인플레이션 방지 법안 이게 더 흔들림 없이 힘을 받게 될 전망이고 그만큼 K증시에서 관련주들의 소외감은 더 커질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또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게 사실 지난주부터 공화당이 상하원 양원 둘 다 과반 먹는다고 그 기대감으로 달러 가치 뚝 떨어지고 증시도 단풍늘리 제대로 불이 붙었던 건데 이번 선거 사실상 공화당의 패배로 판정이 났어요. 그럼 이 마당에 연준 그리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더 굳게 맘먹고 금리 인상 밀어붙이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당연히 들죠. 근데 사실 뭐 올해 연준 금리 인상 사이클 막 페달 밟으면서 달리는데 우리 K증시 외국인들은 진짜 자판기처럼 달러 가치 얼마 표시되느냐 그리고 원달러 환율 얼마냐 이거에 따라서 진짜 그대로 정직하게 움직여 왔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될 게 현재 환율이 뭐 객관적으로 1,300원대니까 아직 뭐 낮은 건 아닌데 근데 지난 일주일 동안 진짜 거의 한 20%가 한 주 만에 급락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우리 대한민국에 붙은 별명이 뭔지 아시죠? 바로 탄광 속의 카나리아. 그만큼 위험 감지 기능이 뭐 탁월하다는 소리여가지고 이게 뭐 칭찬인지 뭐 저주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근데 최근 일주일처럼 이렇게 환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걸 보면은 또 이게 마냥 좋아할 만한 일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달러의 약세는 글로벌 경기 침체의 어떤 시그널로 그래서 우리 원달러 환율이 가장 먼저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반영이 되지 않았나 이런 우려를 저는 조금 하고 있거든요. 왜 지난 그 피그스 국가들 있죠. 그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여기 남유럽 재정 위기 와가지고 유로존이 뭐 분열이 되네, 깨지네 뭐 그때 당시 이제 우리 수출 실적이 제일 먼저 급감을 했어요. 근데 또 당시에 그런 남유럽발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유가는 더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우리 환율이 그때 정말 1,000원도 간당간당할 정도까지 환율이 떨어졌는데
유가는 더 많이 떨어졌어. 그래서 경상수지 무역수지 역대 최고치를 찍었었죠. 그게 바로 경제 원론에서 얘기하는 불황형 흑자잖아요. 대표적인 사례였잖아요. 근데 올해는 그거하고 반대로 수출 경기는 그저 그런데 유가만 높아가지고 이게 최악의 상황이 지금 된 거예요. 하반기에 특히. 그래서 지금 환율 떨어지는 게 우리 K 탄광 속의 카나리아 요 신상에 조금 안 좋은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 이걸 반영하는 게 아닌가 저는 조금 우려가 되고요. 바로 이게 미국발 글로벌 경기 침체의 서막일 수도 있다. 이런 그 논리가 통할 수도 있다는 거죠. 미국 기업들이 지금 무슨 진짜 경쟁이라도 하듯이 야 우리는 이번에 몇 명 자른다, 우리는 몇 퍼센트 감원한다, 언제 구조조정한다 막 다 이러고 있잖아요. 하여튼 뭐 그래도 모두가 기다리는 조정은 결코 오지 않는다 이런 증시 격언도 있는데 지난 금요일 코스피에서 개인들이 1조 넘게 팔았는데 과연 여기서 매물이 더 나올 게 있을까? 특히 개인들로부터. 사실 뭐 주가라는 게 무슨 실적이고 뭐 이익 전망치 상향이고 계약 공시고 M&A고 뭐건 간에 무조건 주가에는 수급이 모든 재료를 우선한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팔 사람보다 살 사람이 더 많으면 올라가는 거는 당연한 이치지 않냐. 또 그런 생각도 들고. 여기서 월가 그 원로 중에 한 분, UBS의 아트캐신. 요 분이 거의 6.25 참전용사였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하여튼 지금 현재 뭐 80대 정도 되시는 분인데 이런 분이야말로 진짜 지난 닷컴 버블 뭐 그 LTCM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 파산, 러시아 디폴트, 서브프라임, 미국 부채 한도 셧다운 진짜 모든 산전수전을 다 겪어온 진짜 그런 월가의 산 증인인데 이분이 요번 상승장은 누가 뭐래도 베어마켓 랠리로 보인다고. 그러니까 아예 추세적으로 지금 상승 전환을 한 게 아니라 베어마켓, 우리말로 대세 하락장, 그 내내 쌓여있던 하방 포지션들이 야 일단 주가 하락시켜서 먹은 거 조금 소화 좀 시키고 가자 이렇게 숨고르기를 하는 과정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방 물량이 일시 청산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환매수로 주가가 튀어오를 거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뭐 카카오페이 뭐 이런 거 다 지난 금요일 날 상한가 간 거. 이게 바로 베어마켓 랠리의 현실적 정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이 바로 그 과정이래요. 그러면서 이 UBS의 아트캐시는 변동성에 유의하라고. 그리고 여기서 또 물려가지고 고통받고 싶지 않으면은 원래 베어마켓 랠리는 짧고 극단적이면서 거래량 급감과 함께 죽는다. 이거를 꼭 기억하라고 충고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그 가상화폐 업계의 리만 브라더스급으로 꼽히는 FTX 파산. 이게 이번 베어마켓 랠리 앞에 과속방지턱으로 등장을 했다. 근데 이걸 너무 우습게 보고 속도 안 줄인 상태로 그대로 갔다가 치면은 갑자기 차가 전복되거나 뭐 사고로 연결될 수도 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반면에 네드 데이비스 리서치의 수석 전략가 에드 클리솔드는 현재 상승장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미 국채 금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그러면서 현재 채권 시장이 연준 금리 인상의 긴축 사이클 종료를 반영하고 있는 거라면 이거 일시적인 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추세적인 우하향 추세 이거를 잡은 거라면은 증시에는 완전 무결한 호재라고 긍정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면은 연말에 S&P 500 지수가 4,200선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금 이미 4,000 다 왔는데 이렇게 가도 연말에 4,200이면 너무 좀 짠 거 아닌가? 근데 또 이것도 선반영으로 만약에 내년 경기 침체 내지는 내년 경기 경착륙 리스크가 올해 연말에 미리 반영이 된다면은 지금이 또 가장 고점일 수가 있다고 하네요. 그럼 지금 이거를 우리 코스피 지수에다 대입을 하면은 이대로 상승세가 연장이 되면은 올 연말에 2612포인트까지 갈 수 있고 만약에 지난 썸머랠리처럼 모든 사람들이 야 이제 진짜 찐 반등인가 봐 막 이렇게 막 그 우왕좌왕하고 딱 실감을 하는 순간 또 꺾이면은 지금 코스피 2483포인트인데 이게 고점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분석으로 보이죠. 다음 이름이 뭔가 귀여운 사토리 펀드 자산운용의 댄 나일즈는 12월 13일 이때가 이제 11월 CPI가 나오는 시점인데 이때까지는 지금의 상승세가 유지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마침 또 12월 13일에 CPI도 있지만 그날부터 이틀 일정으로 FOMC도 열린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CPI가 다시 앞에 팔자 붙는다. 그래서 8%대로 뛰어 오르고 FOMC도 매파적으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장단을 맞춰 버리면은 그때는 바로 식사 끝이라는. 그 와중에 주말 월가에서 또 하나의 웃지 못할 해프닝이 발생을 했는데 일단 이틀 연속으로
뉴욕 증시 급등을 했죠. 이거랑도 상관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거 약간 되돌림이 나올 이슈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은 일라이 릴리라고 들어보셨어요? 이게 진짜 바이오 업계에서는 정말 레전설로 통하는 그런 회사인데 창립 연도가 1876년도야. 업력이 145년 된 바이오 기업이라고요. 다국적 제약사 겸 해가지고. 여기가 전 세계 당뇨병 환자들의 어떤 생명줄이라고도 볼 수 있는 인슐린을 전 세계에서 최초로 개발한 제약사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이나 유럽에서 거의 뭐 우리 바카스처럼 친숙한 약품 중에 프로작이라고 있죠. 우울증 치료제. 미국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너 오늘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냐, 뭐 무슨 일 있었냐 하면 바로 프로작 하나 먹어 하잖아요. 그 프로작. 그것도 여기 일라이 릴리에서 만드는 거고, 또 우리 주변에 형님들이 발기부전 치료제로 이제 비아그라, 이거는 좀 너무 노골적이고 좀 부끄러워가지고 그거 대신 많이 찾는 게 시알리스. 이 시알리스도 또 그 일라이 릴리에서 만드는 거고요. 참, 근데 하필 또 영어로 지은 약 이름인데도 시알리스가 뭐야? 뭐가 씨알이 없다는 거야 뭐야? 하여튼 그 일라이 릴리가 도대체 뭔 사고를 쳤냐, 무슨 해프닝이냐 하면은, 일단 이제 트위터를 먼저 얘기해야 되는데, 요즘에 그 유명인들이나 기업들 공식 트위터에 보면은 그 닉네임 우측 상단에 파란색 V자 표시되어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그게 이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하면서 야심차게 유료화 첫 상품으로 만든 블루틱이라는 건데요. 월 8달러, 우리 돈으로 한 10,000원 정도 그 내면은 그 트위터 계정이나 색을 피드 같은 데서 사람들 눈에 잘 띄게 그 파란 V자 마크를 달아주는 거거든요. 하여튼 일론 머스크가 잘 봐라, 돈은 어떻게 버는 건지 알려주겠다라면서 이제 트위터 직원들 절반은 해고 통지하고 바로 도입한 게 바로 이 블루틱 이거라고요. 또 이제 트위터에 보면은 하도 비슷한 이름 아니면 남의 이름 막 그 팔아먹는 계정도 많고 그래가지고 이 블루틱은 그 기업들 공식 트위터에 붙이는 서비스로 이제 홍보도 많이 했단 말이죠. 근데 지난 주말에 뉴욕 증시 장중에 갑자기 바이오주들이 급락이 나오는 거야. 그 이유가 여기 일라이 릴리 트위터 계정에 블루틱 붙어 있는 그 공식 트위터에 우리는 인슐린을 무료로 배포할 생각에 들떠 있다, 이렇게 트윗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 그러면서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중간선거 개표 진행 중이니까 이게 또 워싱턴에서 뭔 또 농간이냐. 사실 예전에도 그 미국 내 다국적 제약사들 약값 인하 가지고 그 정치권에서 워싱턴에서 막 행정명령 때리고 뭐 그랬던 적이 있어가지고 이게 월가에 일파만파로 퍼져가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런데 이 릴라이 릴리의 주주들은 멘붕이 왔죠. 순식간에 주가 6% 급락을 했어요. 아니 이 인슐린이 일라이 릴리 매출의 거의 절반을 넘게 차지하는 캐시카우인데 그걸 지금 방생해버리겠다고 하니까, 그러자마자 이제 다른 다국적 제약사들도 야 이거 만약에 미국 민주당이나 바이든 외압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 그러면 우리도 큰일 났다,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월가 바이오 주가가 그냥 도미노처럼 다 와장창 무너졌어.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일라이 릴리 블루틱 계정이 가짜였다는 거예요. 트위터에서는 그냥 한 달에 8달러짜리 구독 서비스 신청만 하면 그게 공식인지 아닌지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블루틱 돈 내면 무조건 달아준다는 거야. 근데 이게 마냥 속았지? 뭐 이런 그 해프닝이라고 보기에는 진짜 미국 제약 바이오 기업들 시총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이 일라이 릴리 하나만 해도 시총이 3,400억 달러야. 우리 돈으로 450조 원이야. 삼성전자가 지금 400조도 안 되잖아요. 한 370, 한 7조 되지 않나? 하여튼 근데 이 나비 효과가 심지어 어디까지 뻗쳤냐면은 지난주 그 CPI 당시에 세계 최대 규모 채권 운용사 핌코에서 현재 인플레이션이 계속 높은 수준으로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거기 이제 건강보험에 대한 부담도 언급이 됐었거든요. 근데 일라이 릴리 같은 이런 데서 인슐린 같은 정말 그런 의약품을 공짜로 푼다고 하면은 이게 또 미국 사람들 의료비를 낮춰줘가지고 인플레이션 하락에도 엄청나게 큰 요인이다. 그럼 또 이제 연준 금리 인상이 일찍 멈출 것이다. 거기까지 간 거야, 이 나비 효과가. 참나.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 게 사실 본인이 그랬잖아요. 물론 트위터 인수 비용을 깎으려고 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가짜 계정 너무 많고 그 다음에 스팸 뭐 이런 거 문제라고. 여러분들 트위터 들어가서 보시면은 진짜 헐리우드 스타 이름이나 무슨 하다못해 우리 블랙핑크만 쳐도
유사 계정이 진짜 많이 나와요. 근데 본인이 지금 이 영향력을 가지고 월가를 한번 들었다 놨다를 한 거야, 일론 머스크가. 근데 아시죠? 그런 사람들은 악플보다 못 참는 게 무플이라고, 무조건 화제의 중심이 서야 본인의 직성이 풀리는 사람 아니야. 또 증명이 된 거야. 저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이 트위터를 단순히 그냥 뭐 저가 매수 내지는 뭐 시세 차익 노리고 나중에 팔아먹을 때 이제 돈 남기려고 산 게 아니라, 이거를 가지고 뭔가 좀 정치 내지는 미디어에 엄청난 좀 큰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게 아닌가. 그리고 심지어 월가 마감할 때까지 정정이 안 돼가지고 이것만 보고 다 뛰어들어가지고 올라탄 사람들 주말에 사실관계 확인되고 일라이 릴리에서 막 스테이트먼트 뿌리고 그때 아마 심장이 덜컹 내려앉았겠죠. 주가를 보세요. 일라이 릴리 마이너스 4.5%로 마감했어요. 이게 가짜 계정인 게 밝혀졌으면 그대로 다시 주가가 회복됐어야지. 그리고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다시 상승분 반납하고 보합 정도로 꺾였어야지 맞지. 야, 근데 이거 진짜 미국처럼 징벌적 손해배상 칼같이 그렇게 인정받는 나라에서 잘못하면 이거 진짜 트위터하고 일론 머스크의 또 집단 소송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큰 일이었는데 국내 언론에서는 아무도 이걸 다루질 않네. 그래서 런던 고라니의 뉴스 농장, 정보 민주화의 취지로 함께 갑니다. 런하 반갑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긴장이 큰 한 주의 출발 직전, 그 선상에 우리가 함께 지금 손을 잡고 서 있습니다. 일단 우리에게는 지금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체크포인트가 바로 지난주 마지막 거래 금요일장에서 외국인들의 동향, 그 중에서도 선물 수급, 이거 반드시 봐야 되는데, 일단 장중에 외인 선물 6천억 순매수 쭉 잡히다가 근데 장 마감하고 나서 보니까 4천억 순매도로 뒤집어졌어. 그러니까 이게 거의 우리 마감 30분 동안 1조 1천억 원어치 외국인이 선물 매도 때린 거예요. 거기다가 콜옵션도 그동안 사모은 거 거의 다 패대기 쳐버렸어요. 그래서 일단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이제 나는 돌아서겠소. 뭘로? 다시 숏으로? 공매도로? 그리고 KATM에서 전액 인출 모드로 그렇게 돌아서겠다는 얘기인가? 사실 2주 전부터 제가 얘기했던 게, 지금 우리 K증시에 몰려들어오는 자금 중에 차이나런, 그러니까 중국에서 빠져나온 자금이 일종의 대체제 느낌으로다가 한국 주식 비중 확대로 흘러 들어온다고 얘기했잖아. 근데 중국 코로나 봉쇄가 현지 상황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아직도 수시로 뭐 오늘은 어디, 내일은 어디 이렇게 금방 달라지는 거 없이 봉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자꾸 요즘 중국 주변에서 결국은 쟤네 봉쇄 푼다, 그것도 어느 날 갑자기 푼다, 막 이렇게 희망 회로를 또 돌리고 있어. 그만큼 지금 중국 경제가 안 좋고 시진핑 3기가 현재 민심을 못 얻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런 분석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생각을 한 거예요. 중국이 다시 제로 코로나 정책 버리고 리오프닝 위드 코로나로 간다. 그리고 시진핑 3기 지도부도 다시 친시장적인 스탠스로, 거기다가 돈 풀기까지 나서면은 그 차이나런, 그 자금들이 다시 우리나라를 떠나가지고 중국 대륙으로 상륙하러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이게 뭐 그냥 기우 정도가 아니라 지난 중국 공산당 대회 직전까지 한 34%에서 35% 이렇게 유지되던 게, 공산당 대회 끝나고 시진핑 3연임 결정 나오자마자 바로 2주 반 만에 17%로 줄어들었어. 외국인 비중이 반토막이 나버렸다고요. 이 혜택을 우리 K증시에서 톡톡히 보기는 봤다 이거죠. 그래서 중국이 위드 코로나 내지는 제로 코로나 포기 후에 경제 재활성화 조치 내놓는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득과 실을 잘 따져봐야 된다는 소리죠. 오늘도 역시 영상이 길어서 두 편으로 나눠서 업로드 하겠습니다. 의리로 한 편 보셨으면 다른 한 편도 같이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